바늘에 실을 꿰어 옷을 짓거나 꿰매는 일 침선. 한평생 침선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신랑하고 죽으라고 싸웠어도 이 바늘만 잡으면 5분도 안 돼서 뭐 때문에 싸웠는가도 생각도 안 나요. 뭐 때문에 싸웠는가도 이렇게 마음 공부가 돼. 마음 좋은 친구지요. 친구도 이렇게 좋은 친구가 없어. 그녀에게 바느질은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라 오랜 친구가 됐는데요. 침선과 벗삼아 사는 신혜자 침선장을 만나봅니다. 전주 옛 도심 골목에 자리한 신혜자 침선장의 공방. 그녀는 요즘 공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새롭게 한복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거 지금 몸판하고 소매하고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3단계가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세워서 핀을 꽂았지요. 그 다음에 눕혀서 또 꽂아요. 그 다음에 또 바늘로 실로 해서 또 이렇게 시침을 해요. 이렇게 해야 틀어지지 않아요, 옷이. 한복 한 벌을 짓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시침. 미리 천을 여러 겹 맞대어 듬성듬성 성기게 꿰매 놓아야 본격적인 바느질에 들어갈 때 옷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시침을 꼭 해야 하는 이유죠. 이게 몸이고 이게 소매예요. 소매 달 부분. 한 올도 안 틀어지고 딱 맞는다고. 작품이 이쁘게 나오게 하려면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이쁘게 나온다. 신혜자 침선장이 주로 하는 작업은 조선시대 왕과 문무백관 그리고 백성들의 의복을 재현하는 일인데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이상 바느질에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의복 한 벌 한 벌이 모두 시간과 노력으로 빚어진 셈이죠. 한복 짓는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40년.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 바느질이 귀히 대접받는 시절도 아니건만 그 오랜 세월을 바느질에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미리 손질해 놓은 백엔잎을 꿰맸어요. 백엔잎을 이렇게 제가 이제 꿰매 주는 거예요. 엄마는 할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바느질 기법도 배우고 용어도 배우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한복 짓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바느질이 좋았어요.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배우기 시작한 바느질이 그저 재밌고 좋았다는 그녀. 하지만 그 시절이 그리 녹록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돌아보면 힘든 순간도 많았죠. 밤을 새가면서 바느질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나무집살이 할 때 그 주인이 새벽 2시에 자면은 저도 2시에 자고 3시에 자면 3시에 자고 5시에 인나면 5시에 인나면 저도 5시에 인나고 근데 어찌 그렇게 주인분은 잠을 안 주무시는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한평생 바느질을 하며 살게 될 줄 짐작이나 했을까요? 바쁜 시간 짬을 내 들른 가게에서도 또다시 바늘을 손에 쥐는 신혜자 침선장. 양장은
입체적인데 우리 한복은 평면을 갖고 입체를 만들거든요. 신체 파악을 잘 해야지 돼요. 치마를 한다 생각했을 적에 앞기장은 길고 뒷기장은 짧게 해야지 돼요. 또 저고리 같은 경우는 앞품은 크게 오고 뒷품은 짧게 해야지 돼. 근데 또 허리가 굽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적긴 분들이 계셔요. 할머니 여자들 그렇죠. 이렇게 허리 굽어서 그런 분들은 또 앞에는 반대로 치마 기장을 짧게 오고 뒤에는 길게 해야지 돼. 한 벌 한 벌 일일이 손 바느질을 하다 보니 똑같은 한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옷을 맞추는 것. 그녀의 한복이 조금 더 정감 있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조선시대 때 기본 덕목으로 바느질은 이제 여자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범절이었어요. 범절. 바느질에 사용되는 도구, 이제 바늘 도구도 정성스럽고 귀중하게 여겼거든요. 부러진 바늘을 보고 애통해하며 지었다는 조친문이나 바느질 도구를 의인화하여 제주를 찬양하는 귀중치루 쟁롱기라는 소설에서도 바느질 도구에 대한 여인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어요. 한번 한복을 살피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 신혜자 침선장. 밤늦도록 이어진 작업. 이번에는 널따란 종이 뭉치를 펼칩니다. 자를 대고 선을 긋고 가만 보니 한복의 모양을 직접 종이에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전통 한복을 짓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손을 뜬다고 그러거든요. 기초. 이것을 먼저 해놓고 종이로 한번 맞춰봐요.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잘라서 옷감에 대고 마름질을 하지. 신혜자 침선장이 본격적인 전통 복식의 길에 들어선 건 1983년 고 박순례 선생의 공방에 입문하면서부터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바느질은 그저 해진 옷을 기우거나 이불 볼을 꿰매는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장에서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뭐 덮개 좁게 두루마기까지밖에 몰랐어요. 도포까지밖에. 근데 우연히 경기전을 갔는데 조경로 경기전 대제를 보게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상하게 검정 옷, 이상한 옷을 막 목에다 벗을 막 걸치고 그때 당시 그리고 머리에 따는 벗을 쓰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엄청 웅장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했어요. 거기 제가 반해가지고. 전통 복식의 매력에 빠져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한 신혜자 침선장. 하지만 옛 옷을 재현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재현을 해보고 싶은 작품을 제가 이제 찾는다고 해도 열람하고 실겨놓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또 그 옷을 찾는다고 해도 이제 옷감을 짜고 염색을 해야지 되는데 염색을 해봐도 100%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100% 똑같이 그 작품하고 안 나와요. 유물하고.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조선시대 옷을 보관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마다않고 발품을 팔기도 여러 번.
하지만 유물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실견이 거부당하기도 하고 막상 옷을 만들었다 해도 재현에 실패한 일도 많았습니다. 네, 여기 있는 작품은 제가 한 20년 넘게 이것을 다 재현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한 100여 벌 가까이 돼요.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전통 복식의 맥을 잇는다는 마음으로 모두 자료화해서 보관 중이라는데요. 네, 이 작품은 저희 전주 경기전에 가면 이성계 어진이 있죠. 그 청룡포예요. 이성계 청룡포를 재현해놨어요. 전통 복식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바느질 기법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복에 관심을 쏟게 됐다고 합니다. 이성계 어진을 보면은 홍룡포가 아닌 청룡포를 입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건국 초기에 관복이 제도화되기 전인데 아직 명나라로부터 왕으로서 교명을 받지 못해서 국왕의 색인 임금님들은 다홍색을 입으시는데 이분은 청룡포를 입고 계셔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잇는 작업. 그녀의 노력이 모여 훗날 전북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옷 짓는 사람을 넘어 우리 의복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바느질을 한다는 그녀. 처음에는 문화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느질을 시작을 했지요.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이 무형문화재 22호 침선장이셨어요. 선생님의 전통 맥을 이어받아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시키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한복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본격적으로 침선을 전수하고자 시작한 일. 이번 작업은 조선 말기 관료였던 김제 장영직 선생의 조복을 재현하는 것이었는데요. 조복은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궁궐에서 행해졌던 의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 작품은 이 옷은 조선시대 조복인데요. 조복하고 제복하고는 색상만 달라요. 구성은 똑같아요. 이거 보고 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중단. 속에 입는다 해서 중단. 이거 속에 입잖아요. 근데 조복은 색이 파란색이잖아요. 제복은 흰색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은 겉옷은 검정이나 가지색, 암가지색이 들어가고 목에 제복은 방신공룡이 들어가요. 제복은 종묘 제례를 올릴 때 입는 것이고 조복은 빨강색이거든요. 조복은 이제 궁궐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문무백관들이 그 옷을 입고 입고를 해요. 옷깃의 모양, 소매의 크기, 또 옷의 색깔 등 조선시대 의복은 쓰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투리천에 바느질을 하며 공방을 지키는 신혜자 침선장. 그녀에게 바느질은 쉼이자 휴식입니다. 여기 나왔네. 이거 저 물건 왔는데 밖에 왔는가 확인 한번 해봐. 네, 자, 네. 주머니 만들려고 주문했는데요. 여기는 아직 그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조금 더 확인을. 내일 올라나요. 오늘 택배 온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아직은. 남편이 공방에 들렀습니다.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아내를 대신해 묵묵히 가정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죠. 고생도 많았지만 참 미안해요. 애써 대단해. 미안하고 감사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 같으면 힘들다고 뭐 중간에 포기도 했을 건데 뭐 좋아가지고 뭐 즐거워가지고 하는데 뭐 그냥 어떨 때 보면 이제 작품 한번 들어가면은 그게 뭐 하루 이틀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제 몇 날 며칠을 하니까 어쩔 때 보면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자고도 작업을 해요. 근데 저 같으면 거의 피곤해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도 뭐 본인은 뭐 좋아가지고 하니까. 오늘도 재촉하기보다는 응원을 보내며 먼저 자리를 피해주는 남편. 든든한 가족이 있어 바느질 명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죠. 아침부터 그녀의 공방이 사람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통 바느질 기법을 지도하는 날. 힘든 길에 뛰어든 제자가 고마운 만큼 가르침은 더욱 꼼꼼하게 이뤄집니다. 굵게는 부리도 아무렇게나 부리면 안 되고 봐봐 이 손으로 그냥 막 이렇게 찌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찔르면 안 되잖아. 이걸로 항상 이 손을 사용을 해서 응. 손가락도 우리 도구예요. 도구 바느질 도구. 손톱도 우리 바느질 도구고요. 침 선장의 가르침대로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옷의 크기가 좀 작아 보이죠? 하다가 다 중단해. 그럼 먼저 시작을 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것도 힘들고 안 그래도 할 줄을 몰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결과물이 빨리빨리 나와야 재미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뭐 3분의 1, 6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먼저 이것을 시켜보고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이제 어린이 옷이 들어가요.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 중간에 배움을 포기하는 사람도 여럿. 그래서 신혜자 침 선장은 인형 옷과 어린이 옷 바느질부터 가르친다는데요. 바느질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이게 이제 미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해놓고 손으로 꿰매고 하면 손바느질이 훨씬 편하고 예뻐요. 볼 때는 거칠어 보이는데 완성됐을 때는 옷이 편해요. 한복만 생각해도 요즘에 잘 안 입고 그러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저희들도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겉자락이 짧아. 안개가 자욱한 겨울날 아침입니다. 신혜자 침 선장이 서둘러 찾은 곳은 김제 금구면의 한 마을인데요. 인동 장시 집성촌답게 오랜 고택과 문화재가 자리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장영신 할아버지 옷 재현해 갖고 왔어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이거 제대로 잘 됐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 저도. 장영식 선생의 후손은 선조의 의복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선뜻 기증해 주셨는데요. 100년 전의 옷이 침 선장의 손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얇아요. 조복 제복은 얇고. 문양 찾는데도 힘들었어요. 이 문양 찾는데. 다른 데는 제복이 제가 검정색만 봤어요. 검정색만. 근데 이 어르신 것은 가지색이더라고요. 새롭네, 이렇게 보니까. 1년에 한 3~4번 보거든요, 이거를. 예. 설에, 추석 때,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 한 번씩 오시면 이제 한번 보면 항상 저는 옆에서 그걸
들어서 네. 잘 알죠 제가 이거. 아이고 사진이.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께서 입고 찍으신 거. 집안 후손들이 이렇게 좋아라고 하니까 저도 이 길을 잘 선택했다. 보람을 느끼죠. 그렇죠. 이렇게 할아버지가 지금 계신 것 같으죠.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이 관목 꺼내놓으시고 명절 때마다 이렇게 쭉 설명해주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었는데 지금 집이 없으니까 되게 서운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후손들은 어차피 관리가 안 되니까 기증을 해서 좀 서운했는데 이렇게 또 재현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지난 1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축하하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작업했던 옷들을 드디어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전통 복식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 배우는 학생들도 없고. 저는 이것을 나라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뿌리, 대한민국 뿌리고 이건 장가지라고 생각해요. 장가지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면 뿌리도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산물을 가지고 이거 쓰고 있어요. 우리 옷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생소한 옷이 돼버린 전통 복식. 그래서 이번 전시가 더욱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옷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부서가 있었는데 상의원이라고. 상의원이요? 네.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되고 이렇게 몇 개 분야에서 협업을 해야지 이 옷이 이 작품 하나가 만들어져요. 작은 질문도 놓치지 않는 신혜자 침선장. 너무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너무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어갖고 이렇게 전통 문화가 가면 갈수록 우리 세대가 잊혀져 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프고 생각하고요.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좀 알고 또 배우고 이런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이어져 비로소 한 벌의 옷이 되는 것처럼 그녀의 인생도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 정성을 들여 일군 삶. 그리고 그 곁엔 오랜 친구 같은 침선, 바느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느질이 제 천직이거든요. 그래서 전북 지역에 있는 전통 복식을 조사하고 제가 재현을 다 해보고 싶고요. 매년 전시도 해보고 싶고 능력이 된다고 만약에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제 작업실 공간에다가 전시관도 꾸며볼 계획이에요. 옷 짓는 사람을 넘어 전통 문화를 지키는 사람으로 신혜자 침선장의 바느질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봅니다.